안녕하세요. 일단 시켜 판매 채널 입점하기 강의를 맡은 김대중입니다. 일단 시켜 앱에 판매 채널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4개의 목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달 어플의 모바일 기반 메뉴 사진 선택하기입니다. 배달 어플의 모바일 기반 메뉴 사진 선택하기는 일단 시켜의 메뉴 사진을 어떤 걸 쓸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저작권의 문제가 없이 직접 촬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시켜 어플에서 추천하는 메뉴 사진의 크기는 1280 곱하기 1280 픽셀 이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크게 찍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전문가적으로 사진기를 가지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진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메뉴 사진을 찍으실 수 있다는 소리고요. 주의할 점은 고객들에게 메뉴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진 크기이기 때문에 1280 곱하기 1280 픽셀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메뉴 사진은 여러 구도로 찍어보는 겁니다. 하나의 구도만 찍는 게 아니라 하나의 메뉴를 가지고 여러 개의 구도, 항공뷰라던가 쿼터뷰, 사이드뷰 이런 식의 사진, 메뉴를 보여주는 사진의 뷰를 구도를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메뉴마다 제일 좋은 뷰가 다 다릅니다. 제일 좋은 구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메뉴를 가지고 여러 구도를 찍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삭제하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찍어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이렇게 찍은 사진은 전문적인 보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없어도 사진 앱으로도 충분히 보정할 수 있습니다. 촬영 구도는 보통 이제 항공뷰 같은 경우에는 음료나 음식물이 컵이나 접시, 그릇에 담겨 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담겨 있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클로즈업 뷰는 가까이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이나 제품의 식감 혹은 질감을 표현할 때 클로즈업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사이드 뷰는 제품, 그러니까 메뉴 전체를 보여줄 때 사이드 뷰를 촬영을 하고요. 킬링 포인트 뷰라고 해서 피자에 치즈가 늘어나는 사진이나 포크로 스파게티를 들어 올렸을 때 사진, 크림빵에서 크림이 넘쳐나는 사진 등 사람들에게 가장 임팩트 있는 순간, 그러니까 가장 맛있어 보이는 순간을 찍는 촬영을 킬링 포인트 뷰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촬영 구도를 가지고 하나의 메뉴를 찍어 보신 다음에 가장 좋은 사진 혹은 찍은 사진을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하나만 업로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찍어보시고 가장 맛있어 보이는 순간이다라고 생각되는 사진을 쓰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대표 사진은 한 장이기 때문에 대표 사진을 선택하실 때는 역시 이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순간의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앞서 제가 찍은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앱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을 앞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온라인에서는 사진 온라인에서 보정 앱, 사진 보정 앱을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앱들이 나옵니다.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일부는 무료인데 또 일부는 유료인 이런 기능적으로 유료인 이런 앱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앱을 다 써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써보시면 좋을 만한 앱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라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푸디라고 하는 앱입니다. 푸디라고 하는 앱은 가장 음식 사진을 찍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정 앱입니다. 그래서 음식 메뉴 사진에 특화된 어플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음식 메뉴 사진을 찍었을 때 첫 번째로 이 푸디라고 하는 앱을 활용해서 한번 보정을 해보십시오. 필터도 적용해보고
여러 가지 보정 기능을 활용해서 음식 메뉴들을 조정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 사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푸디라고 하는 앱을 활용해서 먼저 보정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조금 아쉽다, 아니 그래도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몰디브라고 하는 앱을 추천드립니다. 이 몰디브라고 하는 앱은 일부는 무료예요. 일부는 무료고 전체 다른 기능을 사용해야 될 때는 유료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기능은 무료인데 일부 기능은 유료로 돈을 내야 되는 앱입니다. 그래서 메뉴 사진을 찍은 후에 보정을 해보시면 이 보정 기능이 이 보정 기능에서 강력하거든요, 이 앱은. 그래서 그 푸디라고 하는 앱이 전체적으로 뭐 음식 사진을 돋보이도록 한다면 이거는 섬세한 보정을 할 때 몰디브라고 하는 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된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도 활용해 보시면 좋고, 이 앱도 일부는 무료고 전체적으로 무료인데 일부 유료 기능이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앱 정도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음식 사진이나 아니면 기타 뭐 매장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찍으신 후에 이 찍은 사진을 메뉴판이나 전단지나 아니면 일단 시켜 앱의 상품 정보에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메뉴판, 전단지, 상품 정보 구성하기에서 상품 정보 구성하는 건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프로세스라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카테고리를 먼저 구성하시고요. 그 카테고리 안에 메뉴를 넣습니다. 메뉴를 넣고 그 메뉴에 따라오는 옵션들을 추가합니다. 근데 이제 음식이기 때문에 원산지 정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관리라고 하는 정보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큰 프로세스를 타면 여러분들의 상품 정보를 입력하고 내 입맛에 맞도록 상품 정보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쭉 만드시고, 물론 카테고리 순서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카테고리를 구성하십니다. 그 안에 메뉴를 추가하세요. 메뉴는 여러 메뉴를, 당연히 카테고리 하나에 여러 메뉴를 추가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카테고리에 맞는 메뉴를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 메뉴인데, 떡볶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인데 뭐 라면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커피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좀 너무 어색하잖아요. 디저트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메인 메뉴, 그러니까 뭐 밥, 라면 이런 게 들어가면 좀 어색하죠. 물론 라면을 디저트로 먹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에 맞는 메뉴들을 구성하시고, 구성된 메뉴 중에 대표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대표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고, 이 메뉴 안에 우리가 앞에서 사진으로 찍었던 혹은 보정 앱으로 완성했던 그 메뉴 사진을 여기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추가하실 때 대표 사진과 여러 개의 다른 메뉴 관련된 사진들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추가하시고 대표 사진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추가하신 후에는 옵션이 있는 메뉴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커피면 아이스냐 핫이냐, 아니면 시럽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옵션들은 옵션 추가라고 하는 메뉴에서 추가하시고 비활성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옵션들을 그 메뉴에 딸린 옵션들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옵션들은 옵션들이 여러 개, 5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하게 하거나, 아니면 오늘 그 옵션이 다 품절이 됐으면 품절 처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을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산지 관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관리는 우리가 만드는 음식이 원산지가 어디다,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원산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뉴와 품목, 생산지명을 차례대로 넣는 거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떡볶이인데 예를 들어서 떡은 국내산, 고추장도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어묵 국내산, 이런 식으로 메뉴와 그 안에 있는 품목들의 원산지들을 하나하나 다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상품 정보가 구성이 완료가 됩니다. 카테고리, 메뉴, 메뉴 중에 대표 메뉴, 메뉴 안에 있는 옵션들, 그 메뉴의 원산지들을 입력하시면 상품 정보 구성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영상 한 편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가게 자랑은요, 제가 직접 제 손으로 하는 게 거의 한 70~80% 돼요. 바다 파는 거는 나물 종류나 그런 것만 있고, 발효식품, 된장, 고추장, 막장까지 여러 가지를 제가 직접 다 만들어요. 정선으로 오세요. 공기 좋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된 그 메뉴들은 주문 페이지를 구성을 하실 수 있어요. 주문 페이지 구성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만들었던 메뉴들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건데 대표 메뉴가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주로 쓰는 메뉴가 뭐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문 페이지 구성은 페이지에 마치 그 1단식혀에 우리 매장 페이지가 생겨요. 그 매장 페이지에 저는 커버 사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메뉴가 노출되는 건 앞서 메뉴 구성에서 끝났고요. 우리 매장의 페이지, 1단식혀에 우리 매장의 페이지에 커버, 그러니까 뭐 메인 페이지로 말하는 거죠. 그 메인 페이지를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1단식혀에 커버 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거나 바탕에 색깔로 바탕의 색깔이 다 칠해지게 됩니다. 배경 이미지를 넣으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설정한 배경 이미지로 우리 매장의 사진을, 우리 매장의 그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 이미지를 추가해서 우리 매장을 소개하거나 사람들한테 주문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매장을 더 어필하는 그러한 배경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크기는 1280 곱하기 600 픽셀을 추천드리고요. 이미지 파일명인 JPG나 PNG, GIF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배경 이미지의 입맛에 맞게 배경 이미지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온라인에 우리가 쉽게 배경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리 캠퍼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템플릿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템플릿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디자인되어 있는, 실제로 디자인되어 있는 템플릿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한 후에 거기에 이 템플릿을 사용하겠다라고 클릭을 하면 이 디자인을 내가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가져다 써서 만약에 편집을 하고 싶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편집 메뉴 아니면 왼쪽에 있는 편집 메뉴를 활용해서 요소들을 편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요소라고 하면 저기 컵이라던가 아니면 배경에 있는 노란색, 뭐 바닥에 깔려있는 흰색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색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뭐 아예 없애든지 밑에 또 영어로 써져 있는 텍스트도 있죠. 이 텍스트들도 요소라서 그 텍스트도 내가 마음에 드는 텍스트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 틀을 활용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조금씩 편집해서 내가 만든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 있는 서비스들, 미리 캠퍼스로 예를 들었지만 다른 서비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배경 이미지를 만드시고 그 배경 이미지를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하신 후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미지용이라고 하는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그 파일 형식을 이미지용으로 다운받으시고 그 다운받은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에 추가하시면 왼쪽에 있는 두 개처럼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배경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디자인한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배경 이미지에는
텍스트로 50자를 추가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미지 위에 우리 매장을 소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50자를 넣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매장의 안내 메시지를 입력을 해도 배경에 따라서 안 보이거든요. 이걸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가독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소개 멘트로 넣은 메시지가 안 보이는데 이 메시지도 저는 디자인에 추가하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템플릿에 보시면 그 워터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었죠. 그 텍스트처럼 우리가 가게를 소개하는 메시지를 디자인에 아예 추가해 버리는 거예요. 배경 이미지를 넣고 안내 메시지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배경 이미지 안에 안내 메시지를 추가해서 별도의 메시지를 추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디자인화된 안내 메시지를 아예 배경 이미지로 쓰는 거죠. 그러면 가독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안 보이는 이런 우려는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디자인할 때 텍스트가 잘 보이도록 디자인하는 게 포인트이긴 합니다. 이거는 한 번에 되진 않고요. 여러 번 해보시고 뭐 실패를 여러 번 해보시면 가장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매장 안내 메시지는 말씀드린 대로 50자 이내로 매장 정보나 매장을 소개하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져온 아까 템플릿으로 쓴 컵 이미지를 가져와서 음료 이미지를 가져와서 밑에 상단 안내 메시지를 여기 넣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넣었죠. 이렇게 배경 이미지 안에 아예 매장을 소개하는 메시지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장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배경 이미지로 쓰면 아주 깔끔하겠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매장을 소개하는 그 배경 이미지까지 만들고 메뉴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메뉴 소개와 후기 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소개는 카테고리부터 할 수 있겠죠. 카테고리 안에 대표 이미지를 넣고 메뉴를 추가한 다음에 옵션 추가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카테고리 추가. 이거는 제가 계속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매장을 관리하는데 배경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카테고리와 메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구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선 내가 음식을 시키는지 디저트를 시키는지 식사를 시키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택하는 카테고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메뉴는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여러 메뉴를 추가했을 때 그 메뉴 중에 대표 메뉴를 선택하고 대표 메뉴는 말씀드린 것처럼 메뉴 사진과 50자 이내의 메뉴명, 간단한 설명, 그리고 가격, 설명, 과세 면세 관련된 구분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뉴 추가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메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메뉴에 옵션들을 역시 추가할 수 있고요.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옵션 타입과 옵션명, 옵션 값, 그리고 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 옵션 수 이렇게 입력하시면 옵션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메뉴 안에 들어가서 옵션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들을 추가하고 매장을 오픈해서 사람들이 우리 메뉴를 먹고 나서는 뭘 남기느냐 하면 후기를 남기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후기를 관리하려면 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참조할 수 있는 데가 뭐냐면 네이버의 스마트 플레이스예요. 여러분들의 매장을 네이버에 등록하시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 지도라고 하는 영역이 나오는데요. 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는 리뷰들이 쭉 달립니다. 이 리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시면 이 리뷰마다 각각 그 매장의 사장님들이 답변을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후기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실제로 일단 식혀에 나와 있는 후기들을 좀 몇 개 보면 이렇게 치킨이나 이렇게 분식집의 후기가 몇 개 달렸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달린 그 후기들을 일일이 보고 사장님들이 그 후기마다 답변을 달 수 있거든요.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일단 시크에서도 추가된 후기에 답변을 일일이 달아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전달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뉴를 입력하시면 크게 세 가지가, 주문을 들어오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주문을 전달할 수 있는데, 테이크아웃, 매장, 배달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테이크아웃은 고객이 직접 픽업해 가는 거, 매장은 매장에서 먹고 가는 거, 배달은 배달해 가는 거고요. 최소한 한 가지 전달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 시큐어에서 메뉴를 만들고 우리 매장 일단 시큐어에 입점된 매장을 꾸미고 후기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장과 메뉴와 후기를 잘 관리해서 일단 시큐어를 통해서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